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금세 잊히는 말도 있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언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울림을 가진 말들. 오늘은 원문과 함께 명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들려드리며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비교 속에 놓입니다. 친구나 동료가 앞서가면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빨라야 한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러나 공자는 오래전부터 이미 깨달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느리더라도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도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큰 성취들은 대부분 작고 느린 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글을 쓰는 작가,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음악가, 꾸준히 훈련하는 운동선수. 그들의 성취는 한순간의 폭발적인 속도가 아니라 수많은 날의 느린 걸음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나무는 오랜 세월 천천히 자라나고 바위를 깎는 강물도 수천 년 동안 쉼없이 흐르며 제기를 만듭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빠르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비록 한 걸음밖에 떼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분명 어제보다 더 나아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완벽한 순간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지금의 느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대한 성취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한 걸음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는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루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자리에 오히려 빛이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 사랑의 끝에서 오는 이별, 믿었던 관계의 배신,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 순간에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단순히 흉터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픔을 통해 얻은 성숙은 그 어떤 책이나 강의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통로입니다. 언젠가 돌아봤을 때 지금의 아픔이 당신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은 선의 적이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고 했죠. 우리는 종종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시작을 미룹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이 완벽히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장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놓치는 건 사실 조음입니다.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하면 얻을 수 있는 성장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만 고집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인생은 불완전한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숙합니다. 조금 서툴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성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오늘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결국 당신을 더 큰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래된 페르시아 속담은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겪는 고통도 현재의 기쁨도 결국은 지나가고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 모레, 그리고 평생을 지배할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쁨도 슬픔도 절망도 모두 흘러갑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을 줍니다. 절망의 순간에는 이 고통도 결국은 끝난다는 위로를, 그리고 들뜬 순간에는 이 기쁨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겸손을 줍니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동시에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 한마디가 다시 내일을 버티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희망은 깨어있는 자의 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도 내일을 믿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어도 끝내 방향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일이라는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오늘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한 에너지입니다. 깨어 있으면서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일은 반드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가진 행복은 금세 사라져버린다고 했죠. SNS를 열면 남들의 화려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행, 성공, 연애, 성취. 그러다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집된 장면일 뿐 그들의 진짜 삶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를 나의 원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이룬 작은 성취에서 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을 때 한 뼘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기적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의 순간이 기적입니다.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일상이 달라집니다. 평범해 보였던 하루가 감사로 가득 차고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이미 수많은 기적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웃음은 사람 얼굴에서 겨울을 몰아내는 태양이다. 빅터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얼굴에 겨울을 몰아내는 태양과 같다고 했죠.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웃음은 마음을 녹이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혼을 따뜻하게 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어두운 하루를 밝히고 차가운 관계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웃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웃음이 내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밝히는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많을 뿐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중 얼마나 많은 순간을 걱정과 불안으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방황은 실패가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을 길게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릴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끝없는 욕심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족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그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말일 겁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당신을 붙잡아주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아질 겁니다.